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취득세 마무리하고요, 등록 면허세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교재 78쪽, 78쪽. 78쪽에 보면은 제5절 취득의 시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취득 시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취득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납부하죠? 60일. 또 다 잊어먹었죠?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60일은 고정이니까 쉬워요.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을 계산해야 되느냐?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취득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60일은 고정이고 거래별로 어떤 거래는 취득일을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시기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다음 달 마지막에 배울 양도소득세는 뭐냐?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미리 공부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면 세율이 높다, 낮다? 낮아요. 세금이 싸.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은 높다, 낮다? 높아요. 비싸다는 얘기죠. 해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럼 보유기간이 뭐냐?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에 취득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이라 얘기하죠. 그럼 취득일부터 그 다음 양도일까지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되느냐? 언제를 양도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일만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취득일과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대부분이 겹칩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시면은 잊어먹을 만하면 양도소득세 때 복습을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겹쳐요. 다른 건 2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득일을 알아두면 양도소득세 할 때 굉장히 편안한 얘기죠. 그럼 시험에는 취득일을 취득시기라 하는데 취득시기는 취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2단원뿐이 없으니까 이번에 취득세에서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니까 물론 취득세에서 나올지 양도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겹치는 부분이니까 오늘 알아두면 좀 편하다는 것. 자, 출발할까요? 그럼 언제부터 60일을 잡아야 되느냐? 취득 시기를 얘기하는데, 자, 바로 요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무슨 말이냐? 계약서를 믿느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엔 얘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자, 원칙 일반적인 거래에서는요 계약서를 믿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계약금 얼마, 증도금 얼마, 잔금 얼마 나오겠죠.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뭐가 된다? 계약서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잔금은 언제 주기로 한다. 이게 표시가 안 되면 그게 계약서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양도하는 사람은 잔금 언제 준다는 말도 없어.
그러면 계약서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꿍시렁대게 생겼어요. 따라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일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죠.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험에 뻔해. 계약서상 잔금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이 경과되는 날. 그러니까 계약서의 날짜는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항상 며칠이 나온다? 60일이 나온다는 것. 끝. 그 다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사실상이다 하는 건 뭐냐? 아주 힌트가 나와. 사실상이라는 건 계약서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잔금 준 날이 언제냐 이거죠. 그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그랬으면은 요건 뭐냐? 그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언제 잔금 줬나 입증이 되네?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야. 그럼 입증된다는 게 뭐냐? 남들이 다 안다는 얘기야. 하나 해볼까요? 단어 연습입니다. 첫째,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대. 자, 여기 사장님이 국가예요. 축하드립니다. 국가예요. 그럼 국유지를, 국가 소유의 땅을 내가 1억에 불화받았어. 1억 주고 샀단 얘기야. 그럼 국가는 제가 1억을 언제 드렸는지 국가는 알아요, 몰라요? 자, 또 시작하기야. 첫 시간 나 각오하고 들어왔어. 그럼 국가로부터 1억에 취득을 했으면 내가 1억을 드려야지 내 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잖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잔금 치렀나 알아요, 몰라요? 이건 세법이 아니야, 상식이지.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여기로 갈게. 이분이 국가야. 국가 땅을 내가 100억 주고 샀어. 그럼 100억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겠죠. 그럼 국가는 내가 100억을 언제 입금시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좀 소리가 커졌네. 이제 슬슬 제정신 들어왔어. 그죠? 첫 시간에 항상 힘들었는데 바로 이거야.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으면 내가 취득대금을 언제 입금시켰는지 국가가 그때그때 알아, 몰라? 그럼 아니까 그 날짜가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입증됐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을 했어. 외국의 걸 수입을 하면 세관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세관을 통과할 때 내가 신고하겠죠. 얼마 주고 사온 거다. 따라서 그 잔금 준 날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세관은 내가 언제 돈 치렀는지 그 신고서에 나와 있겠죠. 그럼 세관은 내가 잔금을 언제 치렀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럼 그 날짜가 입증됐으니까 그 날짜가 바로 사실상의 잔금일, 다시 말해서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공매경매가 나왔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빚 때문에 건물이 넘어갔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낙찰받았어. 1억에. 그럼 을은 1억을 입금시켜야, 경매기관에 입금을 시켜야 내 걸로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경매기관에서는 내가 언제 잔금 입금시켰나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일이란 얘기야. 그 날짜가 입증된 날짜. 입증이라는 말은 사실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입금시킨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일이야. 그 다음에 판결문, 요거 잘 보세요.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는데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갑은 을에게 1억의 대금을 5월 5일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럼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했으니까 신뢰성이 있겠죠. 따라서 판결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하나는 좀 이따 나옵니다. 첫째, 날짜가 언제냐
그 날짜가 잔금일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조금 이따 배울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문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언제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그 날짜가 잔금일이야. 그 다음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그래서 판결문에 표시된 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날짜, 그 날짜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일이 되고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건 인정을 해. 근데 함정이 나오죠. 그러나 화해조서라는 건 뭐냐? 쌍방이 화해했대. 지들끼리 화해했대. 그럼 당사자끼리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화해조서 날짜는 인정을 못한다 이게야. 조작할 수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날짜만 인정해 주겠다. 지들끼리 화해했다. 화해조서 안에 날짜 인정 못해. 그 다음에 인락이 뭐냐? 인정했단 얘기야. 쌍방 지들끼리 당사자끼리 인정한 날짜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판결문의 날짜는 인정을 하지만은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한 날짜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어. 이번엔 이분이 법인이야. 법인한테서 내가 땅을 샀어. 그럼 잔금을 얼마 줬는지 법인은 항상 장부를 작성하죠. 장부 작성하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건 꼭 장부에 써야 되겠죠. 장부에는 거짓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을 쓰면 그게 바로 분식회계예요. 제재가 굉장히 세죠. 따라서 법인은 대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장부에 쓴다. 그러면 그 잔금이 언제 입금됐는지 법인은 장부로 입증할 수 있겠죠. 장부상에 있는 날짜가 바로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가로부터 사왔을 때, 수입에 의했을 때, 경매 공매로 내가 취득을 했을 때,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됐을 때,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을 때는 그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 날짜 필요 없고 사실상의 잔금일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는 것. 정리할게요.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한테 사왔냐 이거야. 첫째, 국가로부터 사왔을 때.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올 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때도 있고 세 가지가 다 나올 때 있어. 동급이에요. 해서 국가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요 단어만 찾으면 끝나게 됩니다. 이 단어 공부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요걸 갖다가 앞자리만 해보죠. 국, 수, 공, 판, 장. 국수공판장 5개에 의한 취득은 항상 계약서상의 잔금일은 필요 없어. 뭘 써야 된다? 사실상의 잔금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상의 잔금일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의 잔금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판단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쉽냐? 국수공판장 단어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국수공판장이 있다. 그럼 사실상이야. 날짜가 입증됐으니까. 국수공판장 5개만 보면 돼. 없어.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일. 이걸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판단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등기일과 비교해. 마지막이야. 항상 등기일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요거와 요거와 요거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된다는 것. 이거 알면은 80% 끝나는 거예요. 첫째, 선택은 계약상이 답이냐 사실상이 답이냐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 선택을 했으면 2차전으로 뭐와 비교해야 돼요? 등기라고 비교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을 볼게요. 상식.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자,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면은 계약금 나오죠? 그 다음 뭘 줄까? 중도금 주죠? 그 다음 뭘 줘요? 이거 잔금 주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오, 대단하시네. 등기해야 돼요. 이건 한 번이라도 집을 사보신 분이나 파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식.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등기야. 등기가 맨 나중에야. 따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다 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잔금일 이전에, 내가 이름 줬어. 이전의 시. 이전의 시다 그러면 잔금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거야. 다시 한번 침착하게. 이전에라는 말 뜻 이해 가요? 그럼 보자. 잔금일, 원래는 잔금 치르고 등기하잖아.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대요. 그럼 잔금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렇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원래는 잔금 다음에 등기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출제 안 해. 그럼 모르고 있는 거 이전의 시. 그러니까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이 언제가 되죠? 등기일이 답이 된다는 것.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아요. 위험해서. 그래서 잔금 받고 등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그럼 등기가 요번에 빠르구나. 그럼 빠른 날이 정답이 된다. 해서 오늘 취득일, 다음 양도소득세 때 취득일은 날짜가 나올 때는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항상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는 것. 세금의 성격은 세 가지 미리 배웁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빨리 걷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이야. 많이 걷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율이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큰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세금의 성격은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이게 세금의 성격입니다. 시험에 이 세 가지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인데 포인트는 요거예요. 먼저 계약상의 잔금일을 적용해야 되느냐, 사실상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땐 단어만 알면 돼요. 국, 수, 공, 판, 장이 있나 없나 봐라. 있으면 사실상 날짜가 입증됐으니까.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선택했죠? 있냐 없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뭐와 비교해야 된다? 등기일과 비교해서 그 중에 어떤 날이 돼? 빠른 날이 된다는 것. 끝. 요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형태별로 하나씩 해볼게요. 형태별로. 여기 나왔어. 교재 어딨나 찾다가 설명 놓쳐요. 여기 보고 이따 밑줄 쳐드릴게. 수험생들은 항상 그래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의심병이라 얘기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지 성이 차.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화면으로 하고 밑줄 쳐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의식병 고쳐주려고. 자, 그 다음에 연부가 나옵니다. 연부라고 하는 것은 할부를 뜻합니다. 할부는 뭐냐? 물건은 지금 가져가. 돈은 나눠내. 몇 번에 나눠내느냐? 2번 이상 나눠내는 걸 할부라고 그래. 2번 이상이야. 그러면 할부는 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세 개의 뜻만 한번 간단히 보죠.
물건은 지금 가져가.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돈은 매일 매일 갚어. 매일 매일 나눠 갚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사회에서는 항상 가게 앞에마다 다 뭐가 있어? 그 메모지 공짜로 주잖아. 그렇지. 일수, 얼수. 일수가 아니라 일수 그러면 안 되고, 일수 그러면 이제 떡볶이 아주머니가 급전 빌린 거고, 우린 사업가가 되실 분이니까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일수, 노, 일부. 그 다음에 이건 안 써도 돼요. 시험과 무관합니다. 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갚어. 그럼 뭐라 그래? 왜 월수라고 그러지? 월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갚어. 뭐라고 그러죠? 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일부, 월부, 취급을 안에 금액 적으니까 연부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로 쓰고 할부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할부 중요한 거 두 가지 배웁니다. 할부다 그러면 할부 계약서를 쓰겠죠. 할부 계약서를 쓰면은 내가 매월 12월 5일 날 주기로 한다. 그 다음에 1억씩 주기로 한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 왜 그러냐? 이건 약속한 거지 실제로 준 건 아니란 얘기죠. 왜? 경기에 따라 매년 12월 5일 날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 연도 1월 10일 날 지급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할부는 계약서에 약속한 날짜 노후, 사실 실제로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억을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7천만 원만 지급했다. 그럼 요놈이 취득가액, 요놈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할부는 약정된 날짜 노후, 약정된 금액 노후, 실제로 준 날, 그날이 취득일. 요건 뒤에 또 나옵니다. 실제로 지급한 돈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해서 연부다 그러면 약정일 노후, 약정금액 노후, 실제로 지급한 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해서 연부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할부금을 얘기하는 거지. 할부금. 사실상. 그 다음에 요거 이전에 시 나왔어. 이전에. 시험에는요 이전에가 나오거나 성을 빼고 전에 이렇게 나와. 뭐뭐하기 전에. 그럼 따져봐요. 취득일 이전에 등기했대. 취득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이날이 되는 거란 얘기죠. 이해가셔? 좀 더 요령 가르쳐 드리면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날이 빠른 날 판단 못하면 아예 외워버려. 이전에가 나오면 뒤에가 빠른 날이야. 앞에를 숨기기 위해서. 별걸 다 가르쳐 줘요. 그죠? 설마 이거 날짜 두 개 나왔는데 어떤 날이 빠른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 막내 두 개가 나오면 어떤 날이 빠른 날인지 알겠어? 대답 안 했어? 지난주에 왜 빠졌어? 아파서? 할머니 댁에? 그래. 할머니라는 말에 나는 꼼짝 못하는 거야. 왜? 효녀니까 손자, 효손녀니까. 그래. 다음에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갔다 온다 그래? 결석하면 안 돼. 아주 우리 이쁜 애들은 잘하고 싶어. 어떻게든지 합격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죠? 단어를 모르니. 자, 요거. 그 다음에 뭐냐? 요거는 이제 반품되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을 했다가 반품하는 경우는 홈쇼핑을 생각하면 돼요. 홈쇼핑에서 옷을 샀어. 우리 막내 사봤어? 옷? 반품해봤어? 이놈이 그놈이야. 그럼 옷을 샀어요. 옷을 샀으면 반품할 수 있죠. 그런데 태그를 띄면 돼, 안 돼? 태그를 띄면은 반품이 안 돼요. 또 구두를 샀어. 신발을 샀어. 일주일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거 일주일 동안 신고 다녔어.
그런 다음 반품 돼 안 돼?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세법도. 세법은 세 가지가 포인트 되는 말이 있는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럼 반품도 6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다음에 우리가 홈쇼핑은 한 사람 일방에 의해서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 부동산은 쌍방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증서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해줘서 지들끼리 화해했대. 이날로 무효되기로. 그 다음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반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첫째,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반품할 수 있다? 쌍방 합의서에 의해서, 화해 조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게 반품되는 게 입증이 돼야 돼. 근데 얘들은 틀리게 안 나와. 뭐가 포인트냐? 등기를 했나 안 했나, 이게 포인트야. 이게 바로 태그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취득이야. 무슨 말인가 얘가요? 일단 등기가 됐으면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엔 얘가 위주로 나와. 시험에 출제되는 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옳은 지문이야. 다음에 시험 나올 때는 등기 등록하더라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로 입증되면 이 말이 나와. 일단 등기 등록이 되면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등기가 됐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것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등록됐다. 그럼 취득이야. 등기 등록 안 됐다.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틀리게 내는 거죠. 그래서 60일 틀리게는 잘 안 나와. 등기 등록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 그럼 반품이 된다. 끝. 그 다음에 무상승계. 무상승계는 상소가 아니면 증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 상소가 아니면 증여인데 상속은 꼭 문제에 상속이라고 나와요. 얘가 안 나오면 증여야. 그래서 무상승계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있지만 상속은 상속이란 말. 그럼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상속 개시일. 즉 사망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증여다 그랬으면은 계획적이야, 우발적이야? 증여는 계획적이야. 떡볶이 할머니 30년 떡볶이 팔아서 전 재산 대학교에 기부했다. 이게 증여야. 그럼 계약서 써. 계약서 쓰면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계약일이 된다는 것. 그럼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고 그랬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야. 취득세는 항상 60일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상속 언제가 된다? 상속 개시일. 증여 언제가 된다? 계약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가건축물이 나오는데 자가건축물이 나왔을 때 내가 건물을 짓는 거야. 자, 건물을 지었어요. 완공이 됐어요.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야, 사용해도 좋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이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7월 7일이다. 그럼 이 날. 그런데 내가 여기가 완공이 안 됐는데 1층만 완공이 됐어. 야, 1층 먼저 임시로 쓸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는 얘기야. 에이, 내 건데 뭐 그냥 쓸래.
5월 5일 날 사실상 사용을 하면은 빠른 날 언제가 된다? 5월 5일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원칙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요 날만 알면 돼요. 틀리면 요게 틀리게 나와. 근데 재밌는 건 날짜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절대로 틀리게 안 나와. 큰일 났네. 요령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항상 날짜가 하나만 나올 때가 맞게 틀리게 나와. 여러 개 나오면 절대로 틀리게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은 답 하나 건진 거야. 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뒤에 뭐만 찾으면 돼? 그 중에 빠른 날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주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바보가 있어서 그렇지.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빠른 날 요것만 찾으면 돼. 근데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토지의 원시 취득, 요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인데 알아둬야 될 것,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토지의 원시 취득 이렇게도 나오지만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이렇게도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셔? 매립 간척? 일주일 전에 배운 건데. 그럼 이건 이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토지를 매립을 했다, 강물을 메꿨다, 바닷물을 메꿨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공부할 땐 요령이 있어. 바닷물을 맺고 강물을 메꾸려면 뭘 해야 될까? 공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는 거야. 이게 요령이 있겠다 그러면 매립을 하려면 공사해야 돼. 그럼 날짜에 공사자가 들어가면 돼. 공사자가 들어가면 공사 준공 인가일 다 몰라도 돼. 공사자가 나오면 절대로 맞은 답이야. 공사가 들어갔는데 뒤에를 틀리게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답만 맞으면 되니까. 매립을 한다? 그럼 강물 메꾸는 공사해야 되겠네. 그럼 공사자가 들어가야 취득일이 되는 거야. 공사, 준공, 인가일.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가일인데 승낙일, 허가일, 사용일, 날짜가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항상 빠른 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쉬워. 변경이 나왔어요.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 나오면 변경일이 2개가 다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온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틀려. 변경이 나와 있으면 변경일이 다 나와야 돼.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럼 날짜가 2개 나왔으니까 정답은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변경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2개가 다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그리고 또 이전의 시가 나와.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어. 변경일이 빨라요? 사용일이 빨라요? 그럼 사용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전의 시. 요거 양도소득세 때 똑같이 나옵니다. 이전에가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마지막이에요. 재산분할이다. 우리가 분할은 뭐예요? 공동소유를 쪼개는 거죠. 쪼개는데 남남끼리 쪼개면 공유물 분할이야. 부부끼리 쪼개면은 재산 분할이에요. 먼저 뜻을 알아야지. 재산 분할은 부부끼리 헤어지는 거야.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 있지. 사이가 좋을 때 나 출근 가는 길에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이따 저녁에 재산 분할합시다. 이래요? 왼수가 돼서 헤어지니까 재산 분할이야. 그럼 재산 분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목대로, 자기의 지분대로 쪼개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 남편, 을이라는 사람, 배우자, 50대 50이다. 그럼 둘이 가지고 있다가 헤어지면서 갈라 쓰는 거란 얘기지. 그럼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야 되겠죠.
이럴 땐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날, 기분 좋은 날. 따라서 재산 분할이면은 내 거가 되는 날. 언제가 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겠죠. 등기일, 등록일이 여러분이 두 개라서 어렵다. 그럼 등기일만 공부하시면 돼요. 끝. 바로 여기까지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한 문제니까 공부할 때 좀 부담이 적다는 얘기죠. 알아둘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건 계약상의 잔금일로 해야 되느냐, 사실상 잔금일로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 어떻게? 국수 공판장이 있으면 사실상, 그 말이 없으면 계약상. 그 다음 선택을 했으면 마지막 2차전으로 뭐와 비교해야 된다? 등기라고 비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하나씩 한번 밑줄 쳐볼까요? 78쪽에 취득식이 나왔어. 양괄호 1번의 밑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5개가 있는데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5개가 뭐뭐 된다? 국, 수, 공, 판, 장. 단어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동그라미 2번에 수입, 동그라미 3번에 판결문. 판결문인데 괄호 안에 뒤에 단부터 밑줄.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판결문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 그 옆에 동그라미 법인장부, 동그라미 4번에 공매, 괄호 안에 동그라미 경매. 요 5가지예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국, 수, 공, 판, 장. 5개는 사실상의 잔금일이다. 그 다음 79쪽에 양괄호 2번 밑줄,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거기 써 있죠. 위 1번에 해당하지 않는 밑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일이다. 괄호 안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 다만 하고 나온 건 반품하는 거예요. 반품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밑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왕별 표시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단 등기 등록이 안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1번 밑줄 화해조서, 밑줄 인락조서. 그 다음에 2번 밑줄 공정증서, 3번 밑줄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다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3가지 등기 등록하지 않아야 되고 60일 이내 해야 되고 화해조서로 해제가 입증이 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밑줄 개인간 매매. 개인간 매매는 국수공판장이 없죠. 그럼 당연히 밑줄 뭐가 된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수공판장이 있냐 없냐 보라 이거야.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다 계약서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밑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첫째 밑줄 연부로 취득하는 것 가로 건너뛰고 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할부죠, 할부. 근데 괄호 안에 자 취득가액 총액이 면세점 적용받는 건 제외 그랬죠. 이건 뭐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가 면제가 되겠죠. 그럼
취득세가 면제가 되니까 당연히 취득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세금 면제됐으니까. 세금을 낼 때나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 면세점이면은 취득세 면제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말이야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연부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2년 이상 할부가 연부야. 근데 50만 원 이하의 짜리를 2년 할부로 주는 경우 있어 없어? 40만 원인데 2년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액이 50만 원 이하의 할부는 우리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50만 원 이하를 연부로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부는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정이 돼야 된다고 꿍시렁댔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무상승계, 양괄호 1번 무상승계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상속이란 말이 없죠.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뭘 뜻한다고 그랬어? 증여. 증여는 언제가 된다? 계약일. 괄호 안에 동그라미 상속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니까 유언, 상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유증개시일이 된다. 유증이 뭔지 이해 가시겠어? 유언에 의한 증여. 그러니까 결국 상속과 같이 처리합니다. 시험엔 그냥 더불어 가끔 나올까 말까 하고 상속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은 좀 전에 했던 반품되는 거 있죠? 그게 또 나온 거야. 한번 밑줄 칠까요? 자, 첫째,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뒤로 넘어가서 또 밑줄 쳐야 되나? 1번 화해조서, 인락조서, 2번 공정증서, 3번 계약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3번 양괄호 1번은 첫째 줄 끝에 재산분할부터 밑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등기일. 양괄호 2번은 이전의 시입니다. 첫째 줄 가운데 취득일부터 밑줄, 취득일 전에 등기했대요. 취득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럼 등기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의 원시 취득은 양괄호 1번의 밑줄, 건축물의 건축, 개수. 1번 밑줄,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면은 밑줄, 사용승인서, 괄호 건너뛰면 세 번째 줄에 를 내주는 날, 연결해서 공부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괄호 안에는 자 이전의 시가 또 나왔어. 사용승인서 내주기 동그라미 전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승인 받았으면 사용승인서가 빨라요? 임시가 빨라요? 그럼 임시승인일을 말한다. 그리고 또 사실상의 사용일이 또 나왔어.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동그라미 2번은 앞에다 써놔요. 무허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서 지었어.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야. 그런데 허가 무슨 사연인지 허가 안 받고 지었어. 사회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시험에 나온다니까. 허가를 안 받았어. 허가를 받아야 승인을 받지. 허가를 안 받으면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야.
무허가로 지면 승인받을 필요 없어. 그럼 하나 남잖아.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하나 남잖아. 그래서 양괄호 2번이 그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 그거야.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뭘 뜻한다? 무허가를 뜻하는 거죠. 허가 없이 짓는 거. 허가 안 받으면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허가 없이 지을 때는 밑줄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비조합원용 토지는 가끔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이부터 밑줄 치세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취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어요. 보세요. 주택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조합원용이면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조합원이니까 조합은 신경 안 써도 돼. 네가 언제 신고하든 간에. 근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는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야? 조합이 되겠죠. 그럼 조합이 취득자가 되면은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사용검사 받은 날. 밑줄 사용검사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2번 토지의 원시 취득은 첫째 줄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립, 간척. 시험에는 토지의 원시 취득 나올 때도 있고 매립, 간척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공사해야 되겠죠. 공사하면은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 공사, 준공, 인가일. 그런데 다만 인가일 전에 승낙, 허가를 받았대. 이전의 시가 나왔잖아. 그럼 인가일 이전에 사용을 했으면 인가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사용일이 빠르죠. 그 다음에 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3번 간주 취득은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똑같습니다. 양괄호 1번의 밑줄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상 변경한 날, 공부상 변경한 날 다 나와야 되고 이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양괄호 2번 지목 변경도 똑같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다 나와야 되고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똑같죠? 그 다음에 다만 하고 나온 건 또 이전의 시가 나온 거야. 변경일 이전에 사용을 했대. 그럼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말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돼?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그리고 이전의 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야. 취득 시기는 요걸 알아두면 양도소득세 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일은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항상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다 해서 모두 10가지로 나열했습니다. 10가지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범위가 이렇게 사람이 점점점 새는 고말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이상 시험 때까지 취득세 취득 시기는 끝이야. 나올 것 같아서 완벽하게 해드린 거야. 나만 완벽하게 했어요. 이제 마무리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이상 추가되는 게 없어. 시험 때까지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10달간.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다 그랬을 경우에 요거는 이따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때 배우면은 등록면허세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오케이? 첫 시간에 요거